안녕하십니까. 2020년 9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여부를 군부대에 문의했다는 보좌관. 그 문제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우선 보좌관이 과연 전화를 했느냐 여부부터 누군가가. 그 다음에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. 그렇다면 그 보좌관이 누구냐. 여기에 대한 언론의 추적이 지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그러면 그 보좌관이 과연 누구냐?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. 이거는요,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도 인정을 했습니다. 휴가 연장 문제에 대해서 군부대에 문의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휴가 연장이 안 되니까 병가가 안 되니까 개인 휴가를 써라. 이렇게 했다. 그러니까 문의한 거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. 근데 거기에 주어가 없습니다. 누가 문의했는지가 없습니다. 서일병 본인이 했는지, 추장관이 했는지, 추장관 보좌관이 했는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한 거죠. 전화한 거는. 자, 그러면 누가 전화했느냐. 근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. 그러면서 부적절하다.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시킨 것은 아니라고 한다. 보좌관한테 이렇게 좀 알아봐라 라고 시킨 것은 아니라고 한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또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. 집권당 의원이 그 보좌관이 전화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. 이게 이제 왜 일파만파냐면, 지금 추미애 장관이 1일 국회 예결특위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당시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한 거 사실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,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,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부인한 거죠. 보좌관이 전화한 걸 부인한 겁니다.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이 자기가 국방부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더니 그건 사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파장이 있었던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해당 부대에 이제 지원장교 있지 않습니까? 김대위라고 하는 사람. 이 사람은 보좌관으로부터 그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왔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러면서 보좌관이 굳이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생각을 했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좌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. 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럼 이제 이 보좌관이 누구냐.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. 그거에 대해서 언론의 추적이 계속 있는데, 추미애 의원실에 근무한 핵심 보좌진, 그러니까 보좌관, 비서관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5명이라고 합니다. 이 사람들은 현재 한 명은 청와대 근무 중이고 행정관으로, 한 명은 서울시의원이고, 또 누구는 공기업 감사로 근무 중이고, 여기저기에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중앙일보가 전화를 계속 해본 모양인데 알리바이를 물어본 모양입니다. 20대 국회 전반기에, 그러니까 20대 국회 전반기라고 하면 그 추미애 대표가 대표가 되기 직전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반기 의원실 보좌관을 지냈던 A씨, 이 사람은 그 이후에 당 대표가 되니까 대표실 부실장, 그 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, 그 다음에 2018년 5월부터는 공기업 상임감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공기업 상임감사 알지만 이거 낙하산이죠. 2018년 5월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1년 뒤입니다. 이때 이제 아마 추미애 장관이 꽂아줬거나 하겠죠. 낙하산이죠. 이 사람은 기자와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확인한 바로는 보좌진 중에서 전화한 사람이 없다. 그러니까 자기도 안 했다 이런 얘기죠. 추 장관도 그런 일을 사적으로 시키는 분이 아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천적으로 부인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과 비서관을 거쳐서 보좌관까지 지낸 B씨라는 사람. 이 사람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. 근데 이 지역이 추미애 장관이 5선을 한 서울 광진구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지역에서 상당한 그 추미애 장관과 그 어떤 소통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잘 알고 이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? 전화를 한 적이 없다, 자기는. 관련 내용을 모른다.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더 이상의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.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. 본인은 하여튼 모른다.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그 보좌진 중에 있는 비서관 C씨와 D씨.
이 사람들은 지금도 21대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실의 보좌관으로,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실에서는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제 기자와 문자 메시지 통화에서 당시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알리바이가 증명이 됐고요.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인 사람은 10년 가까이 보좌했다는 이 씨라는 사람인데, 최 씨입니다, 최 씨. 이 사람은 2017년까지 보좌관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경선에 나섰다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에 근무를 했습니다. 이것도 뭐 아마도 추미애 당시 대표가 좀 이리저리 알선을 해준 것이 아니겠는가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걸 거쳐서 지난달 말부터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참 묘하죠? 이 관련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청와대에 입성을 했다? 이것도 참 묘합니다. 근데 이 사람은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만 지금 보좌진 5명 중에서 이 사람만 알리바이를 대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전화 통화도 안 되고요. 청와대에서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기자들이 이런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냐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비서관급 이상만 확인해 주지 그 이하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, 뭐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람이 군부대에 전화를 건 당사자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다른 관계자는 이 사람은 주변에 자기는 전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던데 또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그때 군부대에 전화한 사람이 맞느냐, 이게 확인된 거는 현재까지 없다. 명확하게 확인된 건 없다. 그런데 국민일보는 그 사람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. 국민일보 어제자 보도에 보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이 당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한 사람으로 확인됐다,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코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장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.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그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이거 누가 전화한 거야? 당시 보좌관이면 2사람인데, 그리고 비서관들 있고 이랬는데 누가 전화한 거야?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이 이미 드러났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국민일보 취재 결과는.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추 장관이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주장하고 일치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전화를 보좌관이 했다. 그리고 그 보좌관은 청와대에, 이제 김남국 의원은 그냥 보좌관이라고만 얘기했고, 국민일보 보도는 청와대 근무 중인 그 최모 행정관인데, 근데 이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한 건 아니다, 이렇게 얘기했죠. 그러면 이제 이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인데, 자, 그러면 첫 번째, 자, 우선 단순 문의였을 가능성 있습니다. 그 김대위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죠. 그래서 본인이 리턴콜을 해서 그거는 병가 연장은 안 되니까 그냥 개인 휴가를 써라, 이렇게 안내를 했다 그랬는데, 실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개인 휴가를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문제는 당시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들의 그 증언입니다. 이 사람들은 그때 점호를 하는데 서일병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야? 그래서 전화를 서일병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군부대 유선 전화로 했다는 겁니다. 그랬더니 너 어디야? 그러니까 집이라고. 근데 왜 지금 집에 있는 거야? 빨리 들어와. 그러니까 들어오겠다, 밤 9시쯤에 얘기를 해서 자기는 그러면 택시 타고 오면 뭐 대략 한 10시쯤이면 들어오겠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 후에 전화를 해보니까 해결됐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안 들어오더라,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정말 개인 휴가를 쓴 것이 그 사전에 조치를 해서 개인 휴가를 썼다고 한다면 서일병이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. 그러면 당직사병이 전화해서 너 왜 안 들어와? 그래서 저 휴가 연장했습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, 이 당직사병들이. 그런 걸 보면 아마 미복귀 상태에서 당직사병이 전화를 하니까 얘가 큰일 났다 싶어서 무슨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. 그러니까 미복귀와 그 조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,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. 이거는 서일병의 전화를
그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서일병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. 휴대전화 압수는커녕. 그러니까 이제 수사 의지가 의심받는 것이죠. 그러니까 당시 당직사병이 그 당직사병들의 전화, 그 다음에 점호를 주관했던 병장의 증언, 이것들은 다 일치하는데 서일병 얘기하고는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당직사병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, 내 얘기가 잘못됐으면 날 고발해라. 날 고소하면 내가 가서 다 얘기할게. 이거 뭐 전화번호 그 들춰보면 금방 확인되는 일인데,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이런 것들이 지금 당시 당직사병이나 근무병사, 동료 병사들의 증언이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관의 전화와 당시 2017년 6월 25일 당시에 휴가 상태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점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의문은, 자, 만약에 국민일보가 취재한 청와대 관계자 주장과 김남국 의원 주장, 이런 것들을 다 맞는다고 한다면, 그러면 이제 결국은 보좌관이 추미애 당시 대표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이 그냥 전화를 했다. 이런 게 되는 것이죠. 보좌관이 사적인 일, 대표의 또는 의원의 사적인 일에 관해서 의원과 아무런 상의 없이 또는 지시 없이 군부대 같은 데에 전화를 해서 아들의 편의를 봐준다?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제가 기자생활, 정치부 기자생활 30년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고요. 보좌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, 주변에 아는 보좌관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. 이런 일을 보좌관이 의원이나 대표의 지시 없이 군부대에 전화할 수 있느냐? 왜냐하면 때로는 이게 대표실의 보좌관이다 또는 추미애 대표의 보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, 그것이 당시 집권 한 달 보름 뒤의 일입니다.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좌관이 모를 리가 없고, 더군다나 이건 사적인 일입니다. 그런 일을 왜 보좌관이 나섭니까? 그런데 그걸 의원이나 이런 사람 지시 안 받고 했다?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말이 안 되는 얘기.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해명을 공식적으로 추미애 의원실에서 내놓는다,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꼬리 자른다고 몸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재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. 벌써 뭐 여기저기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. 그러나 특검은 또 민주당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. 이걸 동의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민심밖에 없을 것이다. 뭐 야당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그러나 야당은 이런 민심을 움직이기 위해서 야당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, 아니 군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민감합니까?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회창 후보 시절에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을 조작했다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게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. 그러나 이미 뭐 대선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? 그럴 정도로 병역 문제,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의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2030에 정말 영리를 건드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대략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. 이거 덮어지지 않고 또 덮어져서도 되지 않습니다. 이런 문제는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. 그래서 그 보좌관 찾기, 제가 보기에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90%가 넘습니다. 이제 그거 확인하는 작업만 남았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언론에서도 아마 조만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